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식빵.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빵은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식빵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식빵의 역사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100년 전에 식빵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800년대 미국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던 오토 로에더는 15년 동안 착실하게 보석 사업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벌린 탓에 보석상은 망해버렸다고 해요. 로에더는 백수가 되어 집에서 놀고 먹게 되지만 아내는 그런 그의 모습에 불만이 많았죠. 당신 그렇게 집에서 놀기만 할 거야? 옆에 와서 빵이라도 잘라요. 알았어요. 아내는 밥 준비하는 거라도 도우라고 로에더에게 빵 자르는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빵을 자르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로에더는 빵을 자르는 기계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빵 자르는 기계를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는 갖고 있는 돈을 모아 빵 자르는 공장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빵 자르는 기계를 만드는데 성공해요. 하지만 큰 화재로 공장은 불타버리고 내 공장이 안 돼! 어렵게 만들어낸 기계도 불타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로에더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러 로에더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시 빵 자르는 기계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1928년 7월 7일 빵집에서 처음으로 기계를 선보였어요. 자, 반죽을 틀에 넣어 오븐에 구워낸 다음 빵 자르는 기계에 넣으면 자, 이렇게 빵이 잘려져서 나옵니다. 세상에. 저렇게 기발할 수가. 이 잘려진 빵 얼마죠? 빨리 내 빵부터 계산해줘요. 잘려진 빵을 본 주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빵가게 주인들은 앞다퉈 로에더의 기계를 사들였어요. 덕분에 로에더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답니다. 로에더 씨가 만든 이 잘려진 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빵이에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낸 로에더 씨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디저트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우유.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게 무엇일까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시고 영양소도 가득한 바로 저 우유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원래 사람들은 우유를 먹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돌연변이래요. 그럼 오늘은 우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람들이 우유를 최초로 마신 건 약 6,000년 전 유럽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야,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덥구나. 목 좀 축여야겠다. 더운 날씨에 일을 하던 양치기는 너무 목이 말라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연못으로 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연못에 물이 없잖아. 어쩌지? 목이 너무 말라. 나도 저 양젖을 먹을 수 있다면 갈증이 풀릴 것 같은데. 잠깐, 못 마실 것도 없잖아. 미안하다, 새끼양아. 나도 너네 엄마 젖 좀 나눠 먹자. 양치기는 어미양의 우유를 짜기 시작했죠. 맛이 좋은데? 갈증도 풀리고. 이야, 생각보다 맛이 정말 괜찮은걸. 양의 젖을 실컷 먹은 양치기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당시 사람들은 우유의 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없어서 양젖을 먹으면 복통과 방귀에 시달려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때 마셨던 양젖이 정말 맛있었는데. 그래, 배 좀 아프고 말지 뭐. 하지만 맛있는 양젖을 잊을 수 없었던 양치기는 다시 한번 양젖을 먹게 되고. 아니, 이건
왜 배가 하나도 안 아프지?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복통과 방귀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양치기는 몸에서 젖당을 소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겨 우유에 적응하게 된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치기는 양젖에 있는 영양소 덕분에 몸도 건강해졌답니다. 자네 어떻게 몇 주 만에 이렇게 근육이 빵빵해진 건가? 바로 이 우유가 제 비결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양과 소의 젖을 마시게 되면서 우유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고, 세대를 거쳐 돌연변이 유전자가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유 속에 있던 유당을 제거한 두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다양한 유제품들이 출시됐답니다. 우유에 거부감이 있는 분은 이런 제품을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초콜릿.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달콤한 초콜릿 조각을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으며 입안 전체에 달콤함이 퍼지지요. 초콜릿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이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은 원래 아주 쓰고 매운 음료였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콩은 쓰고 떫은 열매인데, 고대 마야족과 아즈텍 족은 이 카카오콩을 볶고 매운 고추까지 넣어 차나 약 대신 마셨다고 해요. 오늘은 쓰고 매운 초콜릿이 달콤하고 맛있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5세기 스페인에 툴리오와 미구엘이라는 탐험가 2인조가 살았어요. 툴리오와 미구엘은 아즈텍 왕국에 황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즈텍 왕국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바로 아즈텍 왕국이군. 지금은 경비가 삼엄하니 밤에 잠입하자고. 둘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어두운 밤이 되자 성벽을 타고 왕궁에 잠입했답니다. 황금을 찾아 왕궁 내부를 돌아다니던 툴리오와 미구엘은 아즈텍 왕이 신하들과 시커먼 음료를 황금잔에 받아 마시는 걸 보게 됐죠. 이 카카오 음료를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음료입니다. 우와, 저것 좀 봐. 잔이 황금으로 돼 있잖아. 다른 식기들도 황금으로 되어 있을 거야. 부엌으로 가보자. 툴리오와 미구엘은 다른 황금 식기를 찾기 위해 부엌으로 숨어들었어요. 주방 곳곳을 뒤지던 둘은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안에 금으로 된 식기가 잔뜩 들어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거기 누구야? 야, 들켰다. 어서 도망쳐! 툴리오와 미구엘은 황금 상자를 들고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툴리오와 미구엘은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상자 안에는 황금이 아닌 처음 보는 열매들이 들어있었어요. 황금이 아니잖아. 에이, 허탕쳤네. 이런 시커먼 열매를 어디다 쓰라고? 툴리오와 미구엘은 카카오콩이 든 상자를 신대륙 발견으로 유명한 콜럼버스에게 헐값에 팔아버려요. 콜럼버스는 카카오콩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돌아가 이사벨 여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처음엔 쓰고 매운맛 때문에 카카오 음료는 인기가 없었어요. 17세기 중반에 가서야 우유와 설탕을 넣어 먹으면서 카카오 음료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이에요. 툴리오와 미구엘은 황금보다 귀한 카카오 열매를 훔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헐값에 팔아버렸네요.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물건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치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소시지.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발소의 귀여움을 맡고 있는 소시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소시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공식품 중에 하나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스가 트로이와 한창 전쟁 중일 때 영웅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병사들의 사기가 저렇게 떨어져서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맛있는 고기 요리로 병사들의 사기를 돋아줘야겠다. 오디세우스는 취사병을 불러 고기 요리를 만들도록 명령하죠. 병사들의 사기를 돋아줄 고기 요리를 내일까지 만들어 오거라. 장군님, 전쟁이 길어져 먹을 만한 고기 부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기 요리를 만들기는커녕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기도 벅찹니다. 듣기 싫다. 내일 아침까지 병사들을 만족시킬 고기 요리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네 목숨은 끝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명령으로 취사병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걸 만든담?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 잠깐, 이 고기들을 돼지 창자 속에 넣어볼까? 취사병은 고기 조각을 더 잘게 다지고 소금과 향신료로 양념을 한 뒤 양념된 다진 고기를 창자 안으로 집어넣고 적당한 크기로 나눈 후 불에 구워 소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장군님, 명령대로 고기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음식은 처음이군. 아니, 이건 겉은 쫄깃하고 속에 있는 돼지고기들이 살아있잖아. 게다가 육즙까지. 혀 위에서 야생 돼지들이 살아 뛰노는 것 같구나. 오디세우스는 취사병이 만든 소시지를 병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뭐야, 처음 보는 음식인데? 냄새 나쁘지 않은걸? 아니, 너무 맛있잖아. 우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두가 이 음식을 실컷 먹게 해주겠다. 취사병의 소시지로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후 소시지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독일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시지인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요한 게오르게너라는 사람이 길쭉한 모양의 소시지를 만들어 프랑크푸르트시로 가져갔고 그 뒤로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소시지가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 포기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며 도전해보세요. 분명 멋진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